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어, 우리 지난 시간 실습하고 그 전에 뭐 했는지 잠깐 리뷰를 하면은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걸 배웠고 그 아이겐밸류가 n개가 디스팅트하게 서로 구분되게 있으면은 이렇게 P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P라는 아이겐벡터들로 만들어진 지금 이 녀석하고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이 P 곱하기 다이고널 성분을 아이겐 밸류로 하는 다이고널 벡터 그다음에 그 P의 인버스를 곱해서 다시 A가 되는 이런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다이고널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대각화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대각화를 어, 우리 오늘 좀 자세히 나눌 텐데 이야기를 할 텐데 어, 대각화를 하기 전에 대학교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아우러 프로덕트라는 게 있다고 했죠. 아우러 프로덕트는 뭐라고 했어요? 그 벡터와 벡터가 서로 곱해지는데 그 곱해질 때 n 바이라고 이제 1 바이 n이 곱해져서 n 바이 n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세로 벡터를 곱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거나 가로 벡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랭크원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또 지난번에 어, AB 컬럼 로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라는 게 이렇게 A라는 매트릭스가 A라는 컬럼 벡터들의 모음이고 그다음에 B가 로 벡터들의 모음이면 B1부터 해가지고 B2 이렇게 이거의 모음이면은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곱이 되려면 이 컬럼의 개수가 이 로의 개수랑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n 바이 l하고 l 바이 n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l개가 있으면 그 l개의 조합으로 어떻게? a1 아우터 프로덕트 b1 더하기 a2 아우터 프로덕트 b2 해가지고 이게 l개 있겠죠. al 아우터 프로덕트 bl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이제 l개가 각각의 랭크원 매트릭스죠. 랭크원 매트릭스의 L개의 조합으로 AB라는 매트릭스의 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좀 확장해서 설명할 텐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예제를 사실 풀어보려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나중에 풀어보고 방금 우리가 얘기하던 그 흐름을 조금 이어서 음, 가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필기를 시작해서 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거를 가지고서 그 아까 PDP라고 나눴던 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약간 또 이제 상식 혹은 뭐 그냥 알아두면 좋을 거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오소고널 프로젝션. 이거는 우리 그 선형대수학 교과서 6.3장에 나오고 어, 우리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 좌표계가 있다고 했을 때 좌표계가 보통 뭐 이렇게 x, y, z 좌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벡터를 이제 이렇게 어떤 벡터 만약에 어,
A라고 해볼게요. 이 A를 각각 이렇게 X축으로 수직하게, 요 수직하게 찍고, 여기 Y축으로도 수직하게 찍고, Z축으로도 이렇게 수직하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각각의 점에 일치하는 그 위치가 결국 A가 XYZ라는 제가 지금 여기 쓴 요 좌표계 그 좌표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고.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양이 커지고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5차원, 뭐 수십 차원, 100차원 이렇게 갈 때 그 다차원의 공간상으로 이 우리의 축을 생각하고 그 축이 서로 수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수직할 때도 있는데 수직한 경우에 한해서 그 축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를 투영한다고 하고 그 투영했을 때 그 축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값을 우리가 그 조합해 가지고 원래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집합 S가 있는데 얘가 만약 X 어, 이걸 단위 벡터는 이렇게 제가 표시할게요. 모자를 씌워서 X, Y, Z에서 등등등의 만약에 이제 3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 다차원의 벡터가 만약에 이 셋이 있어. 셋은 우리 영어로 집합을 얘기하는데 이 집합이 오소고날 만약에 셋이면 그러니까 서로 서로 수직한 근데 이제 얘가 n 개 있어야 돼. 개수가 n 개 있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가 n 차원의 오소고날 셋이면 그러면 근데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등등의 크기가 랭스가 만약에 1이면 이 벡터의 단위 벡터의 크기가 1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기 지금 벡터 A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벡터 A를 A 내적 X의 X 벡터 더하기 A 내적 Y의 Y 벡터 더하기 끝을 Z라고 할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Z까지 써볼까? A 내적 Z, 만약에 이거보다 더 차원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5차원일 때는 5개의 서로 오소고나란 벡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 이 부분을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A라는 벡터의 어디로의 X로의 프로젝션. 이거 전체를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전체는 A를 span of X, Y 요 오스원할 셋 집합의 베이시스로의 스팬이라는 그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만약에 이 x가 지금 랭스가 1이 아니면 만약에 x의 크기가 랭스가 1인 걸 제가 그냥 다시 쓸게요. 이게 x의 크기랑 하나로 그냥 쓸게요. x의 크기랑 두 개로 써야 좀 이해가 잘 되겠죠? 이건 벡터의 크기니까 이게 전부 다 1이면 그리고 만약에 x의 크기가 1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X로의 프로젝션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음, A가 X 이거 햇을 빼자. 여기 X라고 그냥 할게. 이거는 CX라고 쓰는데 제 C라는 요 개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 어, A 내적 X의 단위 벡터. X의 단위 벡터는 X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네 두 개 내적하면 벡터랑 벡터 내적하면 스칼라죠. 이 스칼라에다가 스칼라 하나 더 붙일 건데 그 스칼라가 뭐냐면 파란색으로 할게. 이 단위 벡터에다가 여기 하나 더 넣어줄게. 그래서 지금 이거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스칼라거든요. 스칼라는 보통 이제 수학기호로 이렇게 그냥 실수 1차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스칼라예요. 스칼라를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C가 어떤 상수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어떠한 벡터 A가 있는데 이 벡터가 어떤 X라는 이런 벡터가 있어. 얘가 만약에 단위 벡터가 아니라면 이렇게 뭐 생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단위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만약 예시로 그럼 얘가 X의 크기로 나눠준 단위 벡터고 이 단위 벡터 위로에 수순의 발을 내리는 사실 단위 벡터는 짧은 거니까 A가 크기가 길면은 수순의 발이 요 위에 어딘가 X랑 딱 끝이 안 맞더라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수순의 발을 내린 거. 이 길이가 C가 되는 거죠. 그게 요 파란 요 녹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 내적 X 분의 A 내적 X가 돼. 이게 상수 이 분모도 우리 스칼라고 분자도 스칼라고 스칼라 나눈 거니까 이거 어떤 상수 C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X를 곱.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걸 다시 쓰면은 뭐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되는데 A 트랜스포즈 X X 트랜스포즈 X 내적은 우리 이런 식으로 벡터 트랜스포즈 벡터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X 이렇게 쓰면은 이게 X라는 벡터로의 투영이다. 그 X라는 벡터로 A라는 벡터가 최대한 가깝게 그림자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수직한 각도로 빛을 쐈다고 생각하고 그 빛이 그림자를 내리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스고널 프로젝션. 그래서 이제 아까 XYZ로의 오스고널 프로젝션 하면은 그게 XYZ로의 우리 A라는 벡터를 표현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오스고널 셋이 있으면 이 좌표 n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스팬하는 n차원 n개의 오스고널 셋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이 그 스팬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에 제 뒤에서 이런 예시가 가끔 나올 텐데 만약에 이렇게 x라는 거랑 y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이게 수직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간으로 어떤 a를 내가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 벡터 얘가 지금 프로젝션
A에 대해서 어디로? X랑 Y를 스팬한 공간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X랑 Y를 투영하면은, 그러니까 스팬하면은 약간 요런 지금 평면이 될 거잖아요. 이 평면 위로 이 A라는 그 벡터가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평면 위로 우리가 그림자를 내려서 이렇게 이 그림자를 내려서 수직하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죠. 그게 지금 이게 A라는 벡터의 스팬 오브 X, Y에 대한 공간으로의 투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는 이 투영했을 때의 색깔을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투영했을 때의 이 벡터 지금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따지면 녹색으로 따지면 지금 이 벡터 이 녹색으로 한 얘가 투영이고 얘가 투영이라서 투영 어떻게 쓴다 했죠? 어 요거 이게 지금 이 벡터야. 지금 요 벡터 보여요 여기? 이게 투영이고 그죠? 그리고 이 투영에 수직한 거 이걸 컴플레멘터리라고 해요. 오스곤의 컴플레멘터리. 그래서 이제 어 얘를 우리가 Z라고 했는데 Z라는 어, 이 녀석은 A에다가 이 투영을 빼준 거, 이 투영을 우리가 어, 녹색으로 이 투영을 제가 음, 다른 기호로 이거를 A 그냥 이거 P라고 할게요. 이 P라는 프로젝션, 이 P라는 걸 이제 빼주면 얘가 P를 빼주면 그러면 이 벡터 어떻게 되냐면 P를 빼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P에 여기서 빼줬으니까 반대로 벡터가 되고 거기서 A로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결국 이 위로 가는 Z잖아요. 그래서 Z는 어떻게 봐야 할 수 있냐면 이 Z 어, 이 P랑 서로 수직이다. 왜냐면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밑에 있는 P랑 이 수직한 제 말을 안 썼는데 Z를 오소고날 컴플리멘트 우리말로 보, 보상? 그 약간 그 상대방? 약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소고날 컴플리멘트랑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은 서로 수직하게 된다. 근데 요거는 지금 사실 마지막에 얘기한 건 뒤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3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나중에 가면 막 차원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많은 다차원에서의 그런 베이시스 축들이 있고 그 축으로 투영하는 걸로 원래 있는 그 벡터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둔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과서에 이제 그 선형대수학 뒷부분 선형대수학을 배우고 나서 이제 안 배우는 부분 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지금까지는 아마 선형대 수학을 배웠다면 다들 들어봤을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도 선형대 수학을 깊게 하면은 배우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아마 안 들어보신 분 좀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이거는 심지어 이제 공학 수학에도 여기에 대한 개념은 나와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시메트릭 매트릭스 앞에서도 했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특징을 이제 알아볼게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7장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 공학수와 크레이 시즈에서는 8.4장이 나오는 짧게 나오고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이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시메트릭이라면 그러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이제 아이겐 벡터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x라는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거기에 배수를 해도 거기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그 아이겐 스페이스상에 있는 그 아이겐 벡터가 아니고 서로 선형 종속하지 않는 선형 독립의 아이겐 벡터가 결국은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서로 오소고나라다. 그러니까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 오소고나란 아이겐 벡터들 때문에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건데 어, 이게 왜 그런지 여기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V라는 하나의 아이겐 벡터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람다 1 V1이라는 이러한 꼴을 가지겠지. 그다음에 V2라는 또 다른 아이겐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것도 이제 람다 2 V2로 나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람다 1은 람다 2랑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V1과 V2는 내적했을 때 무조건 0이라는 거야. 얘가 바로 수직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이 매트릭스 중에서도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나올 것들은 일부러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처럼 만들어서 연산을 해줄 거예요. 일단 그냥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상식으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 왜 서로 수직인가? 이건 약간 대수적으로 그냥 써볼게요. V1에 대한 트랜스포즈 곱하기 V2. 그러니까 이거 결국 두 개를 내적하는 거죠. V1과 V2의 내적을 우리 앞에서 썼지만 이렇게 트랜스포즈랑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즈랑 저기서 했으면 이거 V1과 V2의 내적인데 앞에 그냥 람다라는 상수는 곱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상수랑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A, V1이라는 우리 매트릭스 A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얘가 아이겐 벡터였기 때문에 이거의 트랜스포즈의 V2가 되고 근데 이제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도 이 순서를 바꾸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V1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마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순서를 못 바꿔도 매트릭스와 벡터의 벡터 또는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은 이렇게 그 곱하는 순서는 앞뒤가 아니고 이렇게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이라는 성질이 쓰여서 얘가 결국 A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V1 트랜스포즈의 AV2가 되고 근데 얘가 AV2가 람다 2 V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람다 2는 그냥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람다 2 V1 트랜스포즈 V2고 얘가 내적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은 어 람다 1 V1의 내적 V2가 람다 2 V1의 내적 V2랑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걸 왼쪽으로 넘기면 람다 1 빼기 람다 2 V1 내적 V2가 0이다.
근데 이제 람다 1, 람다 2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건 0이 아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V1, V2는 내적이 0이고 서로 수직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이제 V1과 V2가 수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과정에서 중요한 게 어, A가 만약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면은 그러면 A는 오소고날리 다이고날 알gebra. 우리 다이고날 알geb라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제가 n 바이 n 매트릭스 우리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무조건 그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방행렬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매트릭스만 얘기하고 있어요. 역행렬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 정방행렬에서 P, D, P 역행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로 채워진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로 채워진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오스고널이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게 되면은 P, D, P 트랜스포즈가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가 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뭔가 스펙트럴 뭔가 이렇게 멋있게 나누는 거죠. 이거를 이제 쓰면은 어, P는 이제 V1부터 Vn까지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컬럼으로 만들어지는 이 매트릭스고 그다음에 D는 람다 1부터 람다 2에서 람다 n까지 이렇게 다 0으로 채워지고 다이고널 성분만 있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고 P 그다음에 D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 트랜스포즈 얘가 원래 P의 역행렬인데 P의 역행렬이 P의 트랜스포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쓰면은 V1의 트랜스포즈 쭉 해서 VN의 트랜스포즈까지 이게 우리 앞에서 사실 많이 얘기했던 매트릭스거든요.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오스고나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로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가 오스고나 매트릭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오소고날이 다이고널라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P는 음, P는 오소 노멀 아이겐 벡터 이제 오소 고나라 뿐만 아니라 오소 노말하죠 이제 오소 노말 오소 노말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D는 어, 아이겐 다이고널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겐 이것도 아이겐 벡터도 V고 밸류도 V인데 얘는 벡터고 얘는 이제 아이겐 벡터 V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 람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요 왼쪽에 그림 보면 알죠? 네, 이렇게 컬럼들을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게 P
그 다음에 여기 다이고널 성분, 대각 성분을 아이겐밸류로 가지고 있는 게 D.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곱한 지금 연산을 하고 또 오른쪽 곱하고 왼쪽 이렇게 곱하면 잠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요거 첫 번째 줄 곱하고 두 번째 줄 이렇게 또 곱하고 세 번째 줄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첫 번째에 있는 성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성분들이 다 여기 람다 원만 있고 나머지 다 0이니까 여기 나머지들 V2부터 VN까지 선택 안 되겠지. 그럼 V1만 선택되잖아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컬럼이 결국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서 채우는 건데 어차피 람다 원만 곱해지니까 결국 얘가 이제 람다 원 V1이겠죠.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이제 람다 2 V2 해서 마지막까지 하면은 람다 N VN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안으로 쑥 들어간 람다가 안으로 쑥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 V1 그다음에 V2 이렇게 해서 VN까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곱해졌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컬럼 로우 익스텐션이라고 했는데 왼쪽엔 컬럼 벡터들이 쫙 있고 오른쪽에 로 벡터들이 쫙 있으면 이 컬럼 벡터 순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컬럼 로 익스텐션 할 수 있다고 했었어. 요거를 컬럼 로 익스텐션 형태로 쓰면은 어떻게 돼요? 람다 1은 일단 상수고 요거 말고 V1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 V1 V1의 트랜스포즈 미안 여기 제 트랜스포즈를 빠뜨렸어요. 여기 트랜스포즈가 다 있어. V1은 컬럼 벡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로 벡터로 쓰려면 트랜스포즈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밟으면은 얘가 이제 AB 컬럼로 익스펜션이 되면서 이렇게 쓰고 더하기 람다 2 V2 V2 트랜스포즈 쭉 해서 마지막에 람다 N VN VN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n개의 아이겐 벡터들이 있는데 n개의 아이겐 벡터로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 아우터 프로덕트한 랭커 매트릭스도 있고 그 n개의 랭커 매트릭스에다가 이 랭커 매트릭스에다가 아이겐 밸류들을 곱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서 원래 A라는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관습적이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람다 1, 람다 2 순서대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애초에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얘를 제일 큰 걸 놓고 얘를 가장 작은 걸 보통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A가 이제 이렇게 쪼개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스펙트럴 디컴포즈 하면은 이 스펙트럴 디컴포즈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P 트랜스포즈는 이게 디컴포즈 됐는데 분해가 됐는데 뭘로 분해가 됐냐면 랭크 원 매트릭스 n개의 랭크 원 매트릭스들로 분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랭크 원 매트릭스들의 어떻게 보면 웨이트라고 할까요? 그 곱해지는 상수들이 아이겐 밸류인 거고.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거를 왼쪽에 놓는 게 제일 왼쪽을 중요한 걸 먼저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순서대로 놔서 이제 만약에 여차하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A라는 매트릭스를 표현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 원래 있던 지금 X라는 어떤 벡터를 곱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 람다 1 V1 V1 트랜스포즈 이 랭커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하고 거기 람다 2 V2 V2 트랜스포즈 X 그래서 n개의 이런 랭커 매트릭스와 X의 곱으로 나타낸 거에 선형 조합으로 또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이렇게 선형 조합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걸 잘 보면 이거 순서를 만약에 이렇게 묶어요 만약에.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V1부터 V2까지 쭉 해서 VN까지 이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크기를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거 알죠? 크기라는 건 상수를 곱하는 거고 상수를 곱해도 같은 아이겐 벡터고 근데 웬만하면 아이겐 벡터의 크기를 보통 1 문제 풀 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안 풀었는데 보통 크기를 1로 놓는 경우가 이제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 또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또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할 때는 그 아이겐 벡터들을 다 이제 크기를 1로 맞춰서 놓는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야지 오쏘 노멀하게 되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오쏘 노멀 하려면 이게 이 P가 P의 트랜스포즈가 P의 역행렬이 되려면 오쏘 고날해야 되고 오쏘 고날 매트릭스의 조건이 뭐였냐면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이 아니고 각각에 있는 그 벡터 컬럼 벡터들과 로 벡터들이 서로 오쏘 노멀 시스템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곱했을 땐 수직인데 자기 자신의 크기가 1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오쏘 고날 매트릭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쏘 고날 매트릭스가 되려면 크기가 1인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두 개 이거 1번하고 이거 2번은 우리가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아이겐 벡터 구하고 아이겐 밸류 구하니까 아이겐 밸류는 순서대로 놓고 아이겐 벡터는 크기가 1로 놓으면은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되고 그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식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x라는 벡터랑 그 자기 자신의 내적은 그 내적하고 그 방향으로 곱하는 게 뭐였어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이었거든.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뭐냐면 이제 그 x라는 단위 벡터가 있을 때 그 단위 벡터 앞에 붙는 이 개수가 이 벡터로의 프로젝션만큼의 크기라고 했고 그거 벡터를 진행하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에 투영된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라는 이 아이겐 밸류에 죄송해요. 아이겐 벡터에 투영해서 만들었고 이게 결국 다시 쓰면은 v1 내적 x잖아요. 투영했고 그거에 v1을 곱했어. 람다 1이 사실 곱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투영해서 요만큼 이제 우리가 한 게 v1으로의 투영이 되는 거지. v1의 투영 곱하기 람다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2에 대한 투영 곱하기 람다 2 이런 식으로 각각 오쏘고나 매트릭스 오쏘 노멀한 그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이제 어떤 베이시스 벡터가 돼서 그 베이시스 벡터의 프로젝션으로 이 원래 x를 변환해서 만든 ax라는 그 변환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이겐스페이스라는 거 예전에 처음에 했었는데 아이겐스페이스가 뭐냐면 만약에 n개의 아이겐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n개의 아이겐벡터가 있으면 n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스팬 오브 v1부터 해가지고 vn까지 아이겐벡터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스팬된 공간인 n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제 자꾸 용어를 쓰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AX라는 이 곱을 A의 아이겐 벡터 V에 대한 투영, 그 다음에 V2에 대한 투영에서 이 각각의 투영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 예제 푸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해서 이 유의미한 요 첫 번째 성분부터 해서 덜 중요한 마지막 성분까지의 표현으로 나타낸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냥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 연습 문제인데 어, A라는 매트릭스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 이렇게 얘가 P, D,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형태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V1이라는 아이겐 벡터고 그다음에 얘가 V2라는 아이겐 벡터겠죠. 그리고 여기에 람다 1, 얘가 람다 2. 실제로 이걸 곱해 보면은 이제 원래 A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제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앞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따르면 람다 1, V1,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람다 2, V2, V2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V1이 뭐냐면 어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V2가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5, 1 나누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음, 나중에도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기호를 기호를 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경우의 수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 크기가 1이더라도 단위 벡터가 우리가 이 어떤 그 스팬 오브 벡터라고 했을 때 벡터 스팬하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 공간에 투영하는 단위 벡터는 이제 x가 만약에 v가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v 단위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에 우리 경우의 수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한 가지의 표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이거를 어? 람다 1이 8이니까 8 람다 1 죄송해요. V1 V1 트랜스포즈 더하기 3 V2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2분의 루트를 일단 잠깐 밖으로 빼고 2, 1 그다음에 여기에 2, 1 여기 루트를 밖으로 빼면 이게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 3에다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쓰면은 여기 루트도 밖으로 두 번 빼니까 여기 5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이거 랭크 1 매트릭스를 5분의 8 곱하기 2, 4, 2, 2, 1 더하기 5분의 3
1 RG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밀히 쓰면 이걸 안으로 넣어야겠지. 제가 약간 게을러가지고 이거 밖으로 뺐는데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랭컴 매트릭스에 8 곱하고 3 곱하고 더해서 A가 된다는. 네, 그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약간 알 수 있는 거는 이 V1, V2가 단위 벡터라고 했잖아요. 이 단위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는 딱 생각해보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아우터 프로덕트 한 거니까 뭔가 크기가 좀 제한돼서 1처럼 생겼을 거고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에다가 어떤 람다 1, 람다 2를 곱해서 조합하니까 이 크기가 변하는 폭이 거의 없고 결국 얘가 이 A라는 매트릭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얘는 좀 덜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할 수 있고 얘가 물론 지금 2 바이 2 차원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엄청 데이터의 차원이 커지면은 더 이제 유의미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쿼드라틱을 하기 전에 음, 그 예제 아이겐밸류 예제 하나만 풀고 갈까요? 여기 제가 안 풀었는데 그 앞에 있는 예제 하나만 풀게요. 이거는 사실 방금 얘기했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에 대한 예제는 아니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예제인데 음, 이거는 그 공학수업 8.2장에 나온 예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x1, x2가 1인 어떤 x1, x2에는 벡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1이면은 우리 좌표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원이 되겠죠? 이게 원이 될 거고 여기가 x1, x2에서 이 좌표가 뭐 x1, x2 이 원상에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원상에 있는 점들이 이걸 만족시키겠죠? 그런 좌표들의 이제 벡터들이 이렇게 쭉 여기 위에 있을 텐데 걔네들이 위에 아래 있는 식처럼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다른 좌표로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이 Y라는 이 새로 바뀐 좌표에 이 개형을 그려보고 거기에 프린시팔 엑시스 주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이제 좌표들이 어 요렇게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바뀐 Y1, Y2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고 얘가 Y1, Y2가 되고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이 바깥쪽에 이제 확장된 이 타원이 될 텐데 그 타원에서 주축을 찾으라는 말은 이제 여기 장축과 단축을 찾으라는 말과 같은데 여기 이 축과 이 축이 있을 때 이 죽축과 이 주축 그러니까 이 긴 축과 짧은 축에 대한 이 방향을 우리가 찾고 싶으면 음,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 일단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 이쪽 방향에 x가 원래 있었고 그 x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이 이 방향은 이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좀 벗어난 뭐 다른 방향이 이렇게 있었다. 그럼 얘가 살짝 이렇게 각도가 변하거든요. 이 까만색에서 빨간색으로 늘어날 때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 마치 풍선을 늘어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늘어날 때 각도가 바뀌는데 이 두 개의 축, 요 축과 이 축에 이 메인에 있는 요 축들은 축들에 있는 이 x 벡터는 값만 배수가 돼서 변하고
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그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AX가 람다 X가 되는 그때 람다가 긴 축이 여기 크기가 1이었는데 크기가 1이었는데 이 크기가 1인 게 이렇게 늘어나서 이루어지는 그 배수가 이 람다가 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 배수가 또 다른 아이겐벡터, 두 번째 아이겐벡터가 돼요. 이걸 한번 풀기 위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풀어보면은 우리 특성 방정식 쓰잖아요. 캐릭터리스 이퀘이션을 이렇게 써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게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람다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지만 서로 선형 종속이 돼서 얘가 싱귤러한 매트릭스가 되고 그래야지만 어, 이 0이 아닌 x를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거니까 풀어보면은 음, 그러니까 결국 얘는 500이란다. 3, 3 500이란다. 이거 디터미넌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은 500이 람다의 제곱 빼기 9니까 람다의 제곱 빼기 10 람다 25 빼기 19니까 16 이렇게 되고 그래서 람다 빼기 8 람다 빼기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결국 얘가 0이 되는 우리가 아이겐밸류는 람다 1은 8이고 이제 람다 2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람다가 8일 때 어,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니까 a에다가 8 빼면은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곱해진 x는 여기 1, 1이면 되겠죠? 여기에 곱해서 이제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x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잖아요. x는 1, 1 나누기 루트 2 크기를 이제 1로 만들기 위해서 크기로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람다 i가 어, a 식에다 넣게 되면 3, 3, 3, 3이니까 그리고 x는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되는데 그냥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겐밸류라는 거는 부호가 반대로 돼도 크기가 1로 만들 수 있는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여기서 지금 이 축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크기가 1이고 루트 2분의 루트 1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뭐죠? 1, 마이너스 1은 여기 이쪽 방향이니까 얘가 크기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이 위치.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각각 장축과 단축을 이루고 이 장축이 늘어난 이 길이가 8, 그다음에 이 단축이 늘어난 길이가 2가 되겠죠. 2가 이만큼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니까 x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뀐 축을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이 바뀐 축을 우리가 이거를 y2 그다음에 이걸 y1이란 축에서 봤을 때 y1, y2에도 보면 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니까 이 타원의 각각의 이제 만나는 점이 2와 8인 거고 이 y1, y2라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생각한 그 y1, y2 축에서는 이 타원의 방정식이 8분의 8의 제곱분의 y1의 제곱 2의 제곱분의 y2의 제곱 이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시메트리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시메트리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쪼갠 거를 어, PDP 트랜스포즈로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쓸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쿼드라틱 이거는 이제 좀 응용에 가까운 건데 쿼드라틱 폼이라는 게 있어. 쿼드라틱 폼 우리말로 어, 우리말로 2차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2차 형식. 레이 7.2장 있고 공학 수학에는 설명이 거의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x라는 변수가 있을 때 x1, x2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방정식을 쓴다고 했을 때 2차 미분방 2차 미분 2차 방정식 같은 걸 쓸 때 2차 방정식에 대한 어 표현을 x 트랜스포즈 a x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가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n차원 벡터. 왜 쿼드라틱 폼을 왜 배우냐면은 우리가 쿼드라틱 폼으로 이 2차 방정식을 표현하면은 그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PDP 트랜스포즈 폼으로 바꿔가지고 최대 최소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직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더 해볼게요. 음, 일단 어, 쿼드라틱 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뭘 할 거냐면 이거 지금 A라는 매트릭스가 만약에 3, 4, 6, 2라고 하면은 이제 쿼드라틱 폼이 뭐냐면 X 트랜스포즈 A, X 트랜스포즈인데 이때 이제 X1, X2, 3, 4, 6, 2하고 여기에 X1, X2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곱하고 나면은 얘가 2차식이 돼요. x에 대한 2차식 이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하고 x의 1차식과 2차식의 조합으로 쓴 식을 대수적으로 쓴 식을 우리가 어 2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죠. x1, x2는 놔두고 이거 뒤에 거 먼저 계산해 볼까? 그러면은 어, 3x1 더하기 4x2 6x1 더하기 2x2 이렇게 뒤에 거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를 곱하면 3x1의 제곱 더하기 4x1 x2
그다음에 더하기 6x1 x2 더하기 2x2의 제곱. 이걸 합치면 이 왜냐면 가운데 거는 x1 x2가 같으니까 공유하니까 이걸 합치면 3x1의 제곱 더하기 10 x1 x2 더하기 x2의 제곱이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2차 식이 있어요. 2차 다항식. x1, x2라는 2차 다항식을 이렇게 2바이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라는 걸.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만 있으면 우리가 x1, x2라는 뭐 그 미지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쓰는 게 2차 형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로 2차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 음, 이 Q를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시그마 i의 1부터 n까지 시그마 j를 1부터 n까지 i j에 대해서 xi랑 xj 형식. 그리고 여기서 지금 aij는 aj이랑 같은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이걸 지금 잘못 썼는데 이게 2차 형식이 아니고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줘요. 이걸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냐면 x1, x2, 3, 2 이거를 우리가 5x1, x2 더하기 5x1, x2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걸 쓰면 5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 x1, x 이렇게 3, 5, 5, 2로 바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거는 지금 2차 형식으로 쓴 게 아니고 2차 형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다항식을 어떤 시메트리 매트릭스 A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2차 형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어, A가 이제 쿼드라틱 폼의 QX가 X의 트랜스포즈 시메트리 매트릭스 A 곱하기 AX라고 했죠. 근데 얘가 제가 시메트리 매트릭스는 무조건 그 P 트랜스포즈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X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먼저 묶고 요렇게 먼저 묶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 X 트랜스포즈 P D P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바꾸를 한번 더 씌우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P 트랜스포즈 X의 트랜스포즈로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트랜스포즈가 안으로 바뀌면 순서가 바뀌고 여기 트랜스포즈가 씌워지면서 여기 트랜스포즈 한 번 더 씌워지고 없어지고 X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쓰면은 D P 트랜스포즈 X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여기에는 P 트랜스포즈 X를 우리가 다른 어떤 벡터 Y로 표현을 하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트랜스포즈 D Y를 쓸 수 있고 Y 트랜스포즈 D Y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D가 그 람다 앞에 있는 것만 붙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 좀 써볼까요? Y1, Y1, Y2, YN이 있고 여기 람다1, 람다2, 람다 n이 있고 여기 Y1, YN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Y1에 람다1만 남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거랑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람다1 Y1의 제곱 더하기 람다2 Y2의 제곱해서 람다 n YN의 제곱이 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래 X의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라고 해요. 보통 X1, X2 값이 곱해지는.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어떠한 변환을 통해서 P 트랜스포즈 X 근데 여기서 P가 그 오소고날 매트릭스거든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방향만 변하고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전이라고 했어요. 오소고날 매트릭스 곱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떠한 P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바꿨더니 그 변환된 Y1, Y2가 또는 여기서 지금 n개가 있다고 해서 Y1부터 해서 YN까지 있는 이 표현으로 바꾸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다 없어지고 Y1의 제곱부터 YN의 제곱까지 그냥 자기 자신의 제곱 텀만 남고 거기에 개수를 곱한 형태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다 없어지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칸이 너무 없는데 좀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어, 얘가 이제 Y 람다 1 Y1의 제곱 블라블라해서 람다 n YN의 제곱으로 쓰는 거를 이거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데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대표적인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Y1부터 YN까지가 이거 우리가 프린시팔 엑시스라고 불러요. 프린시팔 엑시스. 주축이라는 게 있는데 주축으로 돌리면 이제 서로 크로스 프로덕텀이 없어지는 거지. 약간 되게 핵심적인 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네, 크로스 프로덕트 네, 쿼드라틱 폼 나머지 연습도 좀 풀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